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한 주를 쉬고 돌아온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선택한 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가져갈 픽은 가져가시고 변경할 픽은 변경을 하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제 최종 픽이 2등을 했었는데, 회차가 거듭이 될수록, 그때 하나만 마킹을 더 했으면 1등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승무패를 구매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축구를 재미있게 본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고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패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실히 승무패는 운도 따라줘야 등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많다고 많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잡소리는 좀 이쯤에서 마치고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최종 픽 파란색으로 쓰여진 8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빨간색으로 쓰여진 6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추가 영상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데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와포드 대 리버풀. 자, 일단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리버풀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리버풀 승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와포드에 현재 라니에리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첫 경기를 리버풀과 치르게 됐기 때문에 뭔가 와포드가 감독 교체 효과로 인한 이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사실 상대팀과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껏 차이 나는 수준이어야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리버풀과는 와포드는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여지죠. 또한 와포드가 2020년 3월에 리버풀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활약을 했던 데올로페우 선수나 트로이디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와포드에 없는 선수죠. 그리고 그때 활약한 선수로 사르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전 미드필더 에테보 선수와 공격수 조슈아 킹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 작업이 힘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 아놀드 선수와 공격수 디오구 조타 선수까지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다이크, 마티프, 로버트슨, 아놀드 라인의 수비 라인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적으로는 마누라 라인이 안 먹힌다고 봤을 때 조타 선수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키퍼 알리송 선수와 중원의 파비뉴 선수가 대표팀 복귀 후에 휴식으로 인해 결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충분히 대체 자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현재 리버풀이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와포드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포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2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 자, 우선 아스톤 빌라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른 것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어보자면 손흥민 선수의 빠른 측면 돌파에 개털렸던 경기였는데 지금 울버햄튼의 출전 불가능한 선수를 보자면 공격에 트링캉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황희찬, 라울 히메네스,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 같은 경우는 돌파나 드리블은 좋은데 항상 마무리가 쓰레기였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한테 밀려난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투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골 결정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히메네즈 선수 역시 살짝 처지면서 황희찬 선수의 앞쪽에 공을 찔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줘야 될 텐데
국가대표 경기에 와서 기가 막히게 골 감각을 잃어버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울버햄튼의 공격 라인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벤투 감독을 좀 잘리게 하려고 일부러 개발질을 한 거면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 이건 의심할 것도 없이 벤투 감독 잘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경기 얘기를 하자면 아스톤 빌라 역시 너무 데니 잉스 선수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중원 자원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와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가 컨디션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만큼은 실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 또한 원정에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맞대결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의 결과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고 울버햄튼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 점을 볼 때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3연승까지 기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맨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맨유 이 쓰레기 새끼들, 맹구 새끼들, 원정 맨유는 두 번 다시 가나 봐라 하시면서 많이들 이변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의심하지 않고 맨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승무패에 들어왔던 맨유 대 에버튼의 경기, 맨유의 승무 투픽으로 무승부 이변에 적중을 하긴 했었으나 그 전 경기에서 맨유가 아스톤 빌라한테 0대 1로 처발렸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맨유의 승을 봤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픽을 간 거였는데 운 좋게 적중을 했던 거였고 이번 경기는 사실 이변의 느낌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레스터 시티의 주전 중원 자원인 은디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하비 반스 선수나 메디슨 선수의 활약이 최근에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유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맥과이어나 바란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빈자리를 린델로프 선수가 메꿀 텐데 지금 린델로프 선수의 와이프가 이번 달에 둘째를 낳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수비 라인만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원맨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온갖 개지랄 쇼를 보여줬던 그린우드를 뺄 수 있을 만한 자원인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해서 출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의 힘이 확실히 살아날 것 같고 호날두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A매치 최다골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맨유는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승패를 가리키고 있고 승패로 갈린다면 저는 맨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레스터 시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노리치 시티 대 브라이턴. 자, 기본적인 최근 경기력만 본다면 당연히 브라이턴의 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저는 왠지 모를 이변의 냄새가 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사실 정렬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수비 라인과 푸키 하나 믿고 가는 공격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브라이턴 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브라이턴의 투표율이 현재 66%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홈과 원정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턴이긴 하지만 팀 이름값에 비해 조금 너무 투표율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상대전적으로 볼 때 브라이턴이 5번의 노리치 원정에서 한 번밖에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과 노리치 시티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골이 없지만 홈에서는 2골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조금은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왠지
저만의 그냥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경기라서 경기력으로만 판단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브라이턴 승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이변까지 생각을 해서 노리치 시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첼시. 자, 승격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포드입니다.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 3대3 무승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역시 브랜드포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반 토네이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선수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경기 서런던 더비라고도 불리는 경기로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평소 경기보다 브랜드포드 홈팬들의 응원이나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선수들 역시 리버풀과도 비겼는데 첼시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경기 첼시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의 경우 A매치에 다녀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루카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루카쿠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브랜드포드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브랜드포드의 승리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 경기에 좀 투픽을 쓰기에는 다른 좀 애매한 경기들이 뒤쪽에 많아서 투픽은 포기를 하고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레반테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사실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대 개쓰레기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 중에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 경기는 확실히 쓰레기 대 개쓰레기일 때는 홈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홈팀 사이드를 뒷받침해 줄 만한 데이터로 레반테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패배인 3연패를 기록 중인데 꼴찌 헤타페를 상대로 홈에서 4연패를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헤타페가 1무 7패로 쓰레기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미첼 감독님께서 잘렸죠. 미첼 감독님이 잘리면서 키케 플로레스 감독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미 19년도에 와포드가 부진할 때 감독직을 맡으셨다가 그때도 9경기 중에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12경기 만에 잘렸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헤타페의 삐리한 상태를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반떼의 그래도 홈발을 믿고 레반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라유 대 엘체. 라유가 이번 시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끔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에 영입된 팔카오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팔카오 선수가 국대 경기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팔카오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역승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홈에서는 지금 3경기를 치렀는데 3승으로 무려 10골에 1실점밖에 내주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라요의 승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엘체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주전 수비 자원들인 엔조리코, 요한 모이카, 곤잘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엘체의 장점이라면 조금 단단한 수비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비마저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요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투픽으로 가실 분들은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시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14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뭐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비아레알입니다. 2승 5무로 무승부를 엄청 캐고 있는데 원정에서만 4경기를 치르고 4경기 모두를 무승부로 기록을 했죠. 어쨌든 그만큼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홈에서만큼은 이길 경기는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과 원정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지만 상대 전적상 비아레알 기준 6승 1무 3패로 무승부가 거의 없고 항상 승패로 갈렸다는 점과 오사수나가 현재 순위가 굉장히 높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상대 팀들이 모두 하위권 팀들이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마냥 좋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의 주전 공격수 단주마 선수의 폼이 현재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 비아레알의 단주마 선수를 믿고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8경기에 대해서 저의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나머지 경기들 최종픽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